As you know, Hanwha has recently bought the Yeah. Philadelphia shipyard. I think this is very, very critical thing you've pointed out. 대한민국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던 곳이 바로 거제도입니다. 단일 행정구역 하나에 거대한 조선소가 한화, 삼성 두 개나 위치해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거제도를 비롯해 울산 미포까지 다시금 대호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1년에만 42조씩 쏟아부어 앞으로 최소 30년간 새로운 선박과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그 다음 20년간은 정비하고 수리하는 사업으로 또다시 100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낼 창구가 생긴 건데요. 어떤 냉소적인 분들, 한국 잘 되는 건 못 보겠다는 불순한 사상을 가진 억가들은 까내리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년이면 끝난다. 그 다음에는 어쩔 건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 대단히 건조 발주를 위한 법안은 이미 직전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나온 법안이며 이미 미국의 조선소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캐파와 능력을 갖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중국이라는 미국 최대 적국 바로 앞마당에 멀티를 깔아 한국에서 전투함과 핵 잠수함을 계속 찍어내는 게 이득인 부분이고요. 다행히 이렇게 간밤에 또다시 트럼프가 조선 사업은 한국으로 라는 발언을 하며 한국에 또다시 훈풍이 불어오게 됐죠. 오늘은 우리가 마주한 미 해군 군함 건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 경제적인 가치, 군사 전략적인 가치에 더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까지 쏠림 현상이 심할 정도로 주문이 몰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조선사업 협력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 매년 42조 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대해 공식화한 건데요. 해군력 증강을 위해 동맹국에 개방하는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 시장에 꼭 맞는 나라가 한국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맞춤형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트럼프는 매일 밤이 멀다 하고 관세와 경제, 군사적 지원의 무기로 상대국을 확실히 밟아버리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젤렌스키를 워싱턴에 불러 기자 부통령이 한패가 되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왜 존경하지 않느냐라며 심기를 살살 긁는 등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극을 하나 짰던 건데요. 다행히 한국은 이런 드라마의 주인공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매번 말하는 협상 카드를 우리 한국은 여러 장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항목의 관세를 얼마나 때린다 해도 우리는 쉬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히려 일찍이 미국 국내에 공장을 차리고 생산하며 이미 관세 장벽을 파괴하기도 해서 우리는 중국산 원자재를 쓰거나 중국산을 한국으로 수입해 이른바 택가리를 한 다음에 미국에 재판매하는 등의 눈속임만 하지 않으면 탄탄대로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 밖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 통과되며 한국에 벌써부터 돈다발이 날아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매년 42조 원이라는 돈은 허투루 나온 상상 속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30년간 총 364척의 신규 함정을 더 건조해야 하며 매년 12척의 새 함정을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자국 조선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내에서의 조선 사업은 경쟁력과 기술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연히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 등 그다지 믿을 수 없는 유럽을 제외한 국가들로 눈을 돌려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대만, 호주는 조선 사업에 기반이랄 것이 없는 나라고 일본 역시 오래된 경기 침체로 건조 캐파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삭스리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워싱턴 브리핑은 쐐기를 받기도 합니다. 존 필런 미국 해군 장관 지명자가 한국은 이미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이 너무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미국이 하루에 한 척씩 건조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한국이 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대체 한국이 뭐가 대단하기에 이렇게까지 미국이 애원하는지 살펴보니 정말이지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공법인가 싶은 방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아산 정주영 회장이 아무것도 없는 미포해변 사진을 갖고 영국으로 넘어가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과 함께 들이밀며 차관을 끌어온 일화가 허무맹랑한 전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한국은 한 세대가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공법을 개발해왔습니다. 먼저 적재 중량이 10만 단위는 가볍게 넘는 매우 크고 강력한 선박을 바다가 아닌 육상 건조 방식으로 제작해 레일을 이용해 밀어내 진수한다거나 흔들리는 배 위에서 건조한다든가 기존에 50에서 70블록이나 차지하던 큰 배를 5블록으로 쪼개서 도크까지 운반한 뒤에 초대형 용접을 하여 붙인다거나
하나의 도크장에서 아예 배 두 척을 동시에 건조한다거나 선체를 반씩 건조해 진수한 다음에 땅도 아니고 해상에서 최종적으로 용접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도저도 아니어서 캐파가 부족하면 아예 물속에서 직접 용접까지 해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죠. 정말 상상 가능한 건조 방법 모두를 연구했고, 또 모두 성공하면서도 품질은 세계 최고급으로 만들고 납기 기한까지 완벽하게 갖춘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인데요. 그만큼 규모도 상식을 초월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이 우리나라에는 세 곳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제도와 울산의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백 톤짜리 블록을 실은 운송 차량이 야드를 돌아다닌다든가, 전기아크 용광로를 쓰는 철강업계 못지않게 아예 송전선에서 초고압 전기를 직접 끌어와 현장에서 변전해 쓰거나, 용접, 도장 등에 필요한 각종 기체를 거대한 파이프라인으로 끌어 쓰고 있으며, 회계관리 쪽으로 가면 억 단위 도는 돈으로 보이지도 않는 기이한 현상도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경쟁력은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이지스함 등 군함, 잠수함 분야에서 이미 전 세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에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해 2차 대전 당시 유보트로 악명 높던 독일군 관계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 정도였죠. 물론 우리의 이런 호재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역사 자체가 속국인 한국이 이번에는 미국의 고개를 조아리며 51번째 주가 되기를 자청하는구나 하고 조롱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느낌인 것 같아 가뿐하게 무시할 수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서 비로소 진짜 우리 혈맥을 찾아 돌아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잠수함을 포함한 건조 계획까지 알려진 사실은 놀라움의 연속이긴 합니다. 분명 여러분 모두 트럼프가 한국에 당장 올해 10조 원, 앞으로 30년간 총액 100조 원가량의 미 해군 전함 건조 사업을 맡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핵 잠수함이나 항공모함과 ICBM 등 미사일은 전략 자원이라 제외 대상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 핵 잠수함 건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핵잠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연히 중국인들은 미치고 팔짝들 노르시겠죠. 실제로 워싱턴에서 나온 각종 브리핑을 모아보면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공통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한국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몇몇 자유국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항공모함부터 핵 잠수함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나라다. 하지만 독일은 완벽한 미국 우방이라 보기 어려운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난민 문제로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으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해롱거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자 믿을 수 있는 우방이 된 것이다. 자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를 걱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CCP에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공산 세력을 막을 의지가 강력한, 당장 내일이라도 싸워서 나라를 지킬 군인을 보유한 멋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조선 건조 능력은 세계 최강급이기도 합니다. 당장 중국 등 적국이 각종 산업 스파이와 우리 하청 기술진들에 대한 매수로 각종 정보를 빼내려 안달난 이유기도 한데요. 그만큼 미국은 우리의 이런 능력에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정확하게 한국에는 관세 관련한 협상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계속해 한미 FTA를 유지해 관세 폭탄을 면제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한국의 힘과 저력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세계적으로 더 존재감이 강한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욕하고 까내리고 미국과 이간질을 시키는 인물들을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며, 우리 내부의 적을 밟은 세관에서 중국 CCP와의 커넥션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경계심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